1976년 5월 8일 하네다 공항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내용인즉슨 주차된 차량에서 악취와 함께 피가 새어나온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즉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 트렁크를 열었고 그곳엔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여성은 누구이며 그녀를 이렇게 만든 것은 누구일까요? 이 남성의 이름은 카츠미 시게루. 사실 카츠미 시게루라는 이름은 가명이며 본명은 스무라 세이야라는 이름인데요.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출신인 그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는 중학교 시절 성가대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노래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노래 외에도 성적도 좋았기에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진학을 기점으로 집안이 몰락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가난을 마주하게 된 그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돈으로 바꿀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고등학생 신분이었음에도 동료들을 모아 클럽에서 공연을 해 몇 번이고 정학을 당했다고 하네요. 결국 음악의 길을 걷기로 마음먹은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코오베로 이동 마운틴 보이즈라는 지역 밴드에 채용되어 보컬로 활동합니다. 그러던 1960년 결국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그 기회란 공영방송인 NHK에서 주최한 가수 오디션이었죠. 그는 이 오디션에 합격해 본격적으로 관계자의 눈에 들어왔고 한 대형 연예기획사 담당자의 권유로 정식 데뷔곡 안개 속의 조니로 40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후 1963년엔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담당했고 1964년엔 사스라이라는 곡으로 큰 히트를 쳐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죠. 그 결과 1964년과 65년 당시엔 일본의 정상급 가수만 참가할 수 있었던 홍백 가합전에 2년 연속 참석하는 등 정상급 가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4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해 아이도 태어났고 그의 전속 밴드 인원만 10명이 넘는 등 부족함 하나 없는 정상급 가수가 되었죠. 하지만 대중은 늘 새로운 것을 원했기에 시간이 지나며 그의 인기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1971년 즈음에는 일거리가 없어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었죠. 그는 어떻게든 일을 구하기 위해 음악 관계자나 방송 관계자에게 접대를 냈고 빚을 지면서까지 접대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빚은 삽시간에 불어나 현재 돈으로 대략 3억 원 정도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그의 빚을 한 방에 갚아주는 이가 있었습니다. 카츠미는 유부남이었지만 이성관계가 무척 난잡했다고 하는데요. 빚을 갚아준 것은 불륜여인 오가다 히로코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일본의 번화가인 긴자에서 알아주는 여성 접대부로 최정상급 접대부였기에 한 달에 100만엔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당시 물가를 고려하면 현재 기준으로 한 달에 대략 3천만원 이상 벌었던 것이죠. 그녀는 카츠미를 무척 사랑했고 이를 알고 있던 카츠미는 그녀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카다 씨에겐 자신이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결혼을 빌미로 본격적으로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죠. 오카다 씨가 카츠미의 돈을 대신 갚아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카츠미와 결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카츠미의 얄팍한 거짓말은 금세 들통났고 그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카다는 아내와 이혼하고 나랑 결혼해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츠미에게 있어 오카다 씨는 이용하기 쉬운 불륜녀에 불과했던 데다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기에 애매한 변명으로 불륜관계를 질질 끌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러던 와중 카츠미는 도박에 빠져 또 대량의 빚을 지게 되었고 이 도박빚마저도 오카다 씨가 대신 갚아줬다고 하는데요. 당시 오카다 씨는 어떻게든 카츠미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접대부 이외에도 성인업소에서 일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최종적으로 카츠미에게 드린 돈은 현재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이었다고 하네요. 당시 그녀는 자신의 일기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매달 100만엔은 벌고 있는데 왜 언제나 이렇게 힘들까? 이번 달은 특히 힘들다. 내가 물건을 사서 시달리는 거면 모르겠지만 전부 그 사람의 빚이다.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당시 오카다 씨의 행동에 카츠미는 부담을 느꼈는지 한 가지 작전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바로 위장결혼이었죠. 그는 아내와 이혼한 척하고 오카다 씨의 친가로가
1975년 그녀의 부모님에게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한편 실제로 거짓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던 와중 그의 연예기획사가 한 가지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는데요. 이는 잊혀진 가수의 부활을 노리는 대형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획에 선택된 것은 카츠미였죠. 회사 측은 그에게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문제없지? 라고 물었고 이야기를 들은 카츠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불륜 여인 오카다 씨였습니다. 실제로 오카다 씨는 자신이 카츠미의 아내라고 생각했기에 카츠미의 공연에 늘 따라다녔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방송 관계자가 저 여자는 매번 보이는데 누구예요? 라고 묻자 카츠미는 제 열혈 팬이에요 라며 거짓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재기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이어져 신곡이 유행함과 동시에 여러 일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인 1976년 5월 6일 당시 그는 홋카이도에서 공연 일정이 있었기에 출발 전날 오카다 씨에게 이번 공연은 혼자 가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카다 씨는 이 이야기를 듣자 그래? 당신 아내랑 만나서 단판 찍고 올 거야 라는 대답을 했는데요. 그녀는 그가 이혼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후 화를 내는 그녀의 모습을 본 카츠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륜이 들키면 여태까지 이어온 가수 생명이 끝난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프로젝트도 망가진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그는 결국 밧줄을 가져와 오카다 씨의 목에 감은 후 힘껏 졸라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이렇게 그간 카츠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그녀는 정상급 가수의 손에 살해당하게 되었죠. 살해 이후 카츠미는 처음엔 시신을 어딘가에 묻을 생각으로 지인에게 연락해 자동차를 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땅히 묻을 만한 장소를 발견하지 못한 데다 홋카이도 공연 스케줄이 임박했기에 그는 일단 자동차를 공항에 주차한 뒤 비행기를 타고 홋카이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5월 8일 주차장을 걷던 한 행인이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한 자동차에서 악취가 진동하는 것은 물론 트렁크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던 것이죠. 이상함을 직감한 행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자동차 트렁크에서 살해당한 오카다 씨가 발견됩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차량 소유자를 조회해 사정을 물었고 차량의 소유자는 가수 카츠미 씨에게 자동차를 빌려주었다고 진술. 결국 카츠미는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렸듯 그의 신곡은 유행을 타던 단계였지만 주목받는 신곡을 부른 가수가 살인자라는 건 이미지 악화를 피할 수 없었기에 회사는 결국 음반을 전량 회수했다고 하네요. 이후 재판에서 카츠미는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했고 1976년 8월 23일 검찰 측 구형 15년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수감 생활 당시 그는 모범수였던 데다 여러 유명 연예인의 탄원서 덕에 고작 7년 후인 1983년 가석방되어 사회에 복귀합니다. 하지만 출소 이후 그의 삶은 결국 쉽지 않았죠. 그는 스스로 연예기획사를 설립한다든지 노래 교실을 열었지만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1989년 지인에게 이걸 하면 나쁜 기억을 다 잊을 수 있어 라는 말에 넘어가 불법 약물을 받아 복용한 혐의로 다시금 체포되어 대중의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지게 됩니다. 그는 이후 2000년대가 되어서야 겨우겨우 아주 약간씩 TV에 출연했고 결국 2013년 75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정도 유명인이 대체 뭐가 부족해서 불륜에 도박에 약물을 하는 건지 제 머리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정상급 가수가 재기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불륜녀를 살해한 사건,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